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기어보세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 오늘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한 상태에서 조금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다음 주 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2031.65포인트, 약 0.12%죠.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이 1%대가 넘는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초가의 약세 출발을 좀 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체감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원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장중에 기관 쪽도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했다가 동시효과 때에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79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고요. 하지만 종목군들 혹은 섹터들로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2%대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했던 반면에 금융섹터나 통신주들, 그 다음에 화학주들이 여전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주가 신저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정유 섹터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고요. 삼성전기가 5%대, 삼성테크니 0.5%, 즉 삼성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121선 라인대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018.70포인트대 일단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종가는 고가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형주 같은 경우도 241선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0.6%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소형주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상승으로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형주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게임이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낙폭화된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다음 달부터는 또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겸비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죠. 다음 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2020포인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도 2000포인트 선까지,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선물을 보게 된다라면 259.50포인트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257.5 이하권역까지 밀려 내릴 겁니다. 많이 밀리면 256포인트대, 256.6포인트 정도 때까지도 일단 열어놓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 자리대가 다음 주에 아마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해 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의 대응을 해 나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닥 시장도 좀 낙폭을 많이 확대를 했다가 축소를 했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결국 플러스로 반전을 했죠. 반전을 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양시장이 모두 갭 하락하고 난 다음에 낙폭을 축소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다 같이 똑같이 어떤 반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쉽게 하락할 장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하락은 거의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인드를 잡아가시는 게 옳은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많이 빠져주면 결국은 매수 기회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요, 올라갈 장입니다. 그런데 흔들려야 골이 생겨야 올라가기도 쉽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수반되고 있는 구간이 아니라서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계속 얘기를 드렸고, 이제 지금 그 변동성 장에서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죠. 573 이후부터는 이제 변동성 장이다. 변동성 랠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제일 이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양시장의 이런 동반 하락, 동반 상승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9월장 역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장이다. 그러니까 9월장까지는 지금 변동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흔든다는 얘기죠. 그 점 참고를 꼭 좀 해보시고요. 지금 많이 흔든다고 해서 쉽게 이 종목 갈아탔다 저 종목 갈아탔다 수익 안 나는 장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오늘 같은 날 또 삼성 쪽에 그룹주들 많이 올렸죠. 그러면 또 그 전에 올렸던 즉 삼성의 계열사들은 또 심하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갈아탔다 저기 갈아탔다 과연 옳은 장인가,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많이 또 빠졌던 종목들이 또 올라오면서 또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 결국은 상승할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권이 지켜주고 있고 반등을 쉽게 주고 있다. 즉 낙폭을 크게 줬다가도 결국은 회복, 즉 반등을 하면서 축소를 시킨다. 이것은 쉽게 꺼질 장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군들이 더 궁금하실 거예요. 그 종목군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여러분들 전화를 들고 문자를 보내셔야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문자 보내실 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고요, 소형주입니다. 예, 포장용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KB금융을 매수하셨어요. 43,0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금일 금융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KB금융도 4%대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전날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 위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밀렸는데 주된 요인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들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일정 부분 출회가 됐단 말이에요. 많이 매수해줬던 금융주들을 일부 매도를 좀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부분들은 동부제철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충당금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금융 쪽 섹터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권 여기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43,000원대, 44,000원대,
이 43,000원대가 고점권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34,000원 정도대는 하단권역으로 지금 인식을 해 놓고 있는데 여전히 박스권역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43,0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마도 20개월 자리대죠. 한 38,000원 언저리대까지는 일단 월봉상에 좀 맞춰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숨고르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박스 상단권역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받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43,0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 34,000원짜리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요. 아마 지금 다이렉트로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36,000원대 정도가 되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6,000원대, 36,000원 초중반권역부터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비중이 15%이시니까요. 비중을 15% 정도 더 늘려보신다라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박스 상단권역인 43,000원대까지를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듀 71,000원에 20%라고 2695님 남겨주셨네요. 자, 크레듀. 자, 요번에, 조금, 삼성 SDS가 지금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 지켜줘야 될 선이 있었는데 7만원을 무너뜨리는 순간 급격하게 빠졌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 65,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일단은 아래 꼬리를 좀 달았어요. 달았지만, 낙폭은 좀 큽니다. 사실은 지지를 명확히 봤던 구간, 즉, 이런 구간들이, 지지가 받았던 구간이죠. 그죠? 저항대가 됐던 구간이 지지를 받는 구간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뚫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저항대로 바뀌면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이 거래량입니다. 자, 이 거래량으로 낙폭을 이만큼 키울 수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여기서 참고해 보시면 이만큼의 거래를 키웠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래량을 떨어뜨려 놨죠. 그죠? 이 떨어뜨려 놓은 구간에서 올라올 때만 거래량이 수반이 됐습니다. 요거 잘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계속 모으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은 거래량, 즉, 매수 대기자가 많이 없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확 떨어뜨릴 수 있고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군은 지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드가 갑자기 성장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레드가 지금 갑자기 성장성 둔화가 된 것도 아니고 실적이 우려가 나오는 구간도 아니죠. 그렇다면 지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네요. 57,20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가스공사도 금요일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보게 되면 과거에 3만원대부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셰일가스와 관련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죠. 금요일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았었고요.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결국은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한 53,000원대에서부터 51,000원대 자리대죠. 이 자리대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가스공사의 특성상 이 사업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 계절적인 부분들이 좀 있죠. 3분기 때가 제일 가스를 활용을 좀 제일 적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3분기보다는 4분기 때와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때 실적이 아마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긴 관점으로 봤을 때 6만원대까지 6만원 1,000원 초반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된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한 53,000원, 52,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만 지지가 된다라면 큰 무리는 없다. 즉,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이러한 대응으로 53,000원 이하 권역의 하단, 61,000원에서 2,000원 자리대가 상단,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인데요. 31,600원에 비중 30%라고 8011님 남겨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대감, 성장성, 이런 것들은 모두 갖추었는데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렇게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 그리고 상승했던 구간, 또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 또 상승했던 구간,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 또 상승했던 구간. 요거를 자, 요걸 바깥으로 한번 빼볼게요. 요 선들을. 밖으로 빼면 거의 일치합니다.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의 길이와 그리고 상승이 나왔던 구간의 길이가 거의 일치를 하죠. 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의 길이가 거의 일치한다면 지금은 상승의 끝자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 긴 조정 구간. 늘 상승은 좀 짧았고, 조정은 늘 좀 그겠습니다. 조정은 좀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길게 나올 수 있는 구간, 즉, 조정의 길이는 거의 한 달치에서 한 달 약 보름치의 조정 구간을 보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달 조정치의 보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대요. 그렇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한 달 보름치쯤 뒤쯤 한번 보시는 전략은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늘 지금 이 계단식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라는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기술적 분석상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치 값은 나올 수 있죠.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셨어요. 17만 8천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가 나옵니다. 기사가 나왔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실적 우려가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 우려감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유 섹터는 안 됩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그런 종목이죠. 특히나 화학주나 정유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7만원대까지, 17만 8천원대 거의 18만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지금 신저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기가 다시 또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거의 9만원대 후반권역에 있었는데 이 자리대도 그냥 쉽게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7만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선을 타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상승을 했을 때는 5개월을 타고 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5개월의 저항선인 10만원 정도까지는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 여파에 대한 부분들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단 갖고 계시되 10만원 언저리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식품용 포장지에서 산업용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삼선이죠.
우리 정멘토님 삼선 슬리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디다스 신발 OEM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현대차. 현대차. 매수가는요? 20만원요. 20만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입니다. 아, 30%. 그럼 이거 쭉 떨어질 때 사셨네요. 그죠? 아니면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옛날에 사놨어요. 예? 옛날에 사놨어요. 아, 사신 지 오래되신 건 아니고, 요번에 한 6개월 떨어질 때 정도. 사신 거죠? 아닙니다. 그전 때 사놨습니다. 아, 그 전에 사놓으신 거예요? 아, 이 올랐을 때 팔아지긴데 안 팔고 나갔거든요. 아하. 자, 제가 그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현대 가계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현대차, 현대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분이 많은 쪽에 현대글로비스는 괜찮은 반면에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지분이 작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기사를 통해서 떨어지면 그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돼요. 그래서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종목에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어차피 지금 20만원대에서 25만원 올라오더라도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더 들고 가셔야 돼요. 최바닥으로 보이는 구간까지 지금 거의 내려왔어요. 17만 6천원대가 최바닥인데 그 부분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17만 6천원대의 어떤 그때 자리대와 지금 2013년도예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대에서 보면 현대차가 그만큼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어떤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즉 여기에 대한 잉여 자금들이 너무 과하게 이 한국전력 토지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버님. 하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최바닥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손절은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면 내년쯤 되면 충분히 20만원대 이상은 회복을 합니다. 지금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아버님? 예. 예. 그 예. 내년 초쯤에는 20만원을 회복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 1, 그럼 2월 좀 더 사야겠네. 더 사지는 마세요. 굳이 지금 여기 10만 계속 정도 떨어지고 사- 있는 구간에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 17만원, 17만 한 5천원대 오면 한번 사보세요. 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한스 바이오메드. 한스바이오메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8,300원에 30%입니다. 18,300원에 30%요. 예. 예, 그냥 어떤 올- 부분들이, 9월 초에 샀는데 조금 올랐을 적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갖고 있었다만 좀 빠지길래 어느 방송인가 보니까 뭐 조금 안 좋기라고 이렇게 한번 얼핏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무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9월 한 10일경이니. 길게 보신다고 그랬죠? 예. 갖고 가세요. 빠질까봐 겁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전에 보니까 앞으로 바이오스 대해서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샀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뭐 안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회사에 아, 안 좋다고? 예, 어떤 근거로 안 좋냐고 물어보시죠.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예, 어떤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거예요. 올해가 좀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 사회 뼈이식제 사업하고 있죠? 예. 아마 이게 연내 중국 쪽에 판매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거겠죠? 네. 단적인 예로 오스틴 임플란트 중국 시장 진출해서 주가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또 하나 이 한스바이오메드도 중국 시장의 연내에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더 좋아지는 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부분들은 가슴 부영물 시장이나 아니면은 지금 페이스리프팅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팅 같은 경우 일본 시장에서 호응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흥 쪽도 공략을 가능하고 선진 시장에도 공략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가슴 부영물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미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죠. 그렇게 되면 미용, 이 가슴 보형물이나 이런 부분들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8,3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빠지니까 수익에 대한 폭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시장에 대한 상황도 있고, 그죠?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마 18,000원짜리 때도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17,000원대 중반 요 정도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시겠다라면 지금 30%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이하권역으로 만약에 17,000원 이하권역으로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자리 숫자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반기, 3분기, 4분기 이익은 회사 영업이익은 좀 이 부분들은 더 많이 나오겠네요. 3분기 같은 경우 잠깐 보시게 되면 3분기도 실적이 한 14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약간 높아지는 그런 수준인데 4분기 때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분기에 접어들어서 뼈이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승인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 4분기 때부터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되겠죠? 선반영이 되고 있고 2015년 시장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좀 가능한 그런 이유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지만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면 17,000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더 해도 됩니까? 예, 17,000원 이하권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에스코넥인데요. 예. 80%. 에스코넥요? 매수가는요? 네, 1,420원에 40%. 예. 1,420원. 어머니, 무림 PMP는 어떡하시고? 그거는 매도했습니다. 그 무림 PMP는 지금 또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매도해버리고. 네. 그걸 매도해가 또 에스코넥 갈아타가 손실 보시고. 네. 왜 이러세요? 저 무림 PMP 연말에 배당 많이 준다고 들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기 네. 에스코넥이 KH 바텍은 오르는데 왜 에스코넥은 안 오르죠? 그래, 글쎄요. 이게 KH 바텍하고 실적 차이가 나죠. 에스코넥하고는. 그래서 그래도 에스코넥은 또 이게 사업 영역대가 KH 바텍은 부품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에스코넥은 이 사업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없다고요? 바람 잘 어렵다 그런 얘기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업 영역에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 전부 가지들이 하나가 흔들리면 또 하나가 안 좋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가 좋아서 그걸 들어갔는데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계속 또 다른 종목이 눈에 보이면 결과적으로는 한 종목에서 수익 크게 나봤자 한 종목에서 크게 손실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게 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집중하라 계속 지금 모아가라 이 얘기죠. 에스코넥은 예. 지금 그래서- 몇 개월째 견디고 있는데요. 그 네. 손절가를 그때 정재훈 멘토님께서 1,200원을 말씀하시길래 지금까지 들고 있거든요. 예. 그 일단 회사가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정전 멘토님 그래 얘기는 하셨겠죠. 그런데 네, 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이게 그 좋은 종목군을 꾹 쥐고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요것 좀 갈아탔다가 저것 좀 갈아탔다 보면 한 해 해봤자 수익이 안 난다니까요, 어머니. 네.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강조드렸죠. 저번에 저랑 저하고 네. 얘기하실 때도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제발 좀,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을 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소리받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이거 1월 달부터 모아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90%대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모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비중이 80%, 90% 실려 있으면 이런 것들에서 한 해 수익률이 장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코넥을요.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쉽게 못 올라오는 주식이. 여기 주가 차트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이때 2012년도에 이만큼 올라왔던 이유는 아시죠? 네, 이만큼 올라왔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테마성 재료, 즉, 정치 그때 이제 선거가 있었던 해였고, 이때 이제 고용 정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게 이만큼 올라왔던 거예요. 그죠? 사람인 LCR과 더불어서. 근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거품이 쫙 빠졌죠. 그리고 나서 쭉 한번 봐보세요. 이게 쉽게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대감이 많거나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에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런 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손실은 안 보실 수 있어요. 정재훈 멘토님이 뭐 실력이 좋으시니까 손실은 안 보실 수 있는데, 자, 손실 안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리라는 기대감은 조금, 글쎄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 이제 한 1,700원대 이쯤까지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더 긴 구간이 나와야 되지 않냐. 즉, 박스권의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한은, 좀 그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월 정도 기다리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죠? 그게 이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이게 지금 여기 구간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어서, 예를 들면 다른 종목군에서 크게 수익 내고 나와도 이 종목은 이 가격대가 맞다면, 그때 재매수해도 늦지 않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분간은 박스권의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죠? 1480원대와 1250원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거의 1450원대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사이클이 있어요. 자, 올라올 때, 자, 빠르게 올라오죠. 그리고 떨어질 때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올 때 2개월 정도 걸리고, 또 떨어질 때 한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럼 또 올라올 때 한 2개월이 걸리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2개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한 12월 중순쯤, 말쯤이 되겠네요. 그죠? 12월까지는 아니겠구나. 11월 말쯤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돼요. 네. 그쯤까지 한번 근데 봐보세요. 보유한 지도 지금 몇 개월이 되는데 한 3개월이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2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게라도 기다리셔서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오실 생각 아니세요? 예. 하여튼 어머니 제가 전화 안 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답답하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혼자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래 조금 매매가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125만 2천원요. 125만 2천원. 2천원이요.
예, 100%요. 10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8월 13일 날, 그날 좀, 그전부터 좀 계속 내려와고, 조만간 또 8월달 그때쯤에, 그 갤럭시 노트4가 이제 지금쯤 나온다는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때 많이 내렸더라고요, 8월 13일 날도. 네네. 그래가 매수를 했는데, 네. 뭐, 그 뒤로 특별한 변동이 없다가, 뭐, 최근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계속 TV를 봐도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이걸 일단 단기로 보신 건 아니시죠? 예, 뭐, 그렇게 당장 한 달, 두 달 본 건 아니고요. 올 연말에 내년 초까지는 제가, 예.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조 대 영업이익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예. 6조 대부터 시작해서 5조 대로 떨어졌다 4조 대에서 이제 3조 9천억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실적은 아마 4분기 때까지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네, 일단 그리고 주가가 봐도 일단 110만원대 초반권역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고요. 예.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는데 2.5%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지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자리대에서 2.5%가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화끈하게 증가를 해주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거 바닥이구나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이 진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한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유있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10 한 2만원 정도 때까지는 저는 좀 열어놓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112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네. 조금 더 매수를 해놓는 건 어떨까요? 100%인데요? 예. 신용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예. 예, 조금 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 예, 일단 그래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예. 이거 가지고 가시면 매수가 위해서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실 생각이라면 예. 저는 일단 한 종목에 집중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예. 다른 쪽 섹터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아마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좀 보시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인데요. 매수가가 4,230원에 10%라고 하셨네요. 자, 이렇게 물어보실 거면 이거 수익권역을 변하면요, 팔고 나오세요. 이렇게 불안해 하실 거면 저는 팔고 나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볼 종목이 아니라고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4,700원대 부분까지 또 갔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밀려 내려왔는데, 이걸 하루하루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진작에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불안해하게 매매하실 거면, 하루 좀 떨어지면 불안하고, 또 올라가면 기분 좋고, 또 하루 떨어지면, 이 건강까지 안 좋습니다. 주식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자고 하는 짓입니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하루 떨어지면 불안하고 하루 올라가면 기분 좋고 이거는 건강상에도 크게 좋지 못합니다. 저는 이 시청자분께 강히 말씀드립니다. 수익권역으로 돌아서면 파세요. 빠져나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을 매수를 하셨네요. 42,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3%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매수 단가가 42,000원이라면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적어도 횟수로 따지면 3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오늘 유럽 체코의 공동 운항 부분들에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행히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저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 힘든 구간이죠. 원래는 이 박스권역이었었어요.
이게 박스권역이었다가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시키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돌발 악재까지 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행객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보게 되고 항공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성수기로 좀 진입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42,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보여진다라면 한 32,000원권역까지 되밀린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단가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기술적인 39,000원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39,000원대가 저항 자리대고 그 다음으로 저항으로 올 수 있는 게 35,000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000원짜리대 안착해야 다시 39,000원대 상단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9,0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 주가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32,000원 부근까지. 그래서 주가 추가 매수를 해갖고 단가를 낮추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박스 중심권역이죠. 35,000원짜리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리대가 39,000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AJ렌트카 16,400원에 비중 20%라고 8548님 남겨주셨네요. 자, 16,400원.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신 거 축하드리는데요. 주식을 참 못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종목을 따라 들어갈 때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그죠? 이 구간. 자, 여기가 뭐냐면, 전에 저항대에서, 자, 잘 한번 봐보세요. 저항받았던 곳에서 이걸 뚫고 올랐어요. 그럼 이게 지지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강하게 올랐던 구간에서 조정 들어오면 이 근처 구간에서 매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상승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이 뭐냐면 저항대가 됐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뚫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지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던 일이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한 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준 없이 이렇게 매수하고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과하게 낙폭이 들어오면 여기서 지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해버립니다. 이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요. 그냥 올라가면 따라 들어가서 올라가서 수익 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서 수익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크게 손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렌트카에 대한 어떤 이 성장성 부분을 보고 들어가셨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트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성장성은 차트로 논의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를 전혀 안 보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꼭 참고는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대안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2분기 영업이익이 60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4만 주, 기관이 1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인터파크요. 인터파크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2,500원이고요. 네. 20%거든요. 12,500원에 20%?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인터파크가 요즘에 그 좋은 소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예. 어떤 좋은 소리요? 그 책도 발간했다고 그 떴고, 예. 네. 또 추천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네. 좀 사봤는데, 네. 한 며칠 안 오르던데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매도가를 얼마 정도 잡고 가야 될까 싶어서요. 일단 인터파크가 많이 좀 올랐어요. 그죠? 예. 15,000원 언저리까지 찍고 난 다음에 10,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서 다시 이제 박스권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인터파크 자회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예. 예, 인터파크 INT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마켓 코리아도 있고요. 예. 요런 그 온라인 B2B 업체들이나 뭐 여행 요쪽이 많죠? 예. 인터파크는 온라인 쇼핑 쪽이고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알리바바가 상장을 했죠. 예. 예. 주가가 뭐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돈으로 투자를, 뭐 M&A라든가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예. 인터파크랑 알리바바랑 하는 일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인터파크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괜찮아요. 아마 3분기 때는 상당히 좀 좋을 겁니다. 특히나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비중이 10%라고 20%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예.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제가 네. 듣기로는 15,000원까지를 보라고 하던데, 네. 그때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아마도 이 14,950원 넘어가게 되면은요, 예. 15,000원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예. 네, 그냥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15,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예. 일단은 한 14,000원 정도를 일단 잡아놓으세요. 예. 예. 14,000원 정도로 잡아놓으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움직이잖아요. 최근에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상승할 예. 때 거래량이 증가되죠? 예. 예, 그 조정을 받을 때는 그거 감소하고 있고요. 오늘 4%대 상승을 했는데, 예.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12,000원대 상단 박스 치고 밀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조정 눌림목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예. 기다리시게 되면 어닝 시즌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자회사들의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예. 아마도 15,0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 14,000원 정도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세요. 예.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도 요즘에 네. 선생님한테 종목 상담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제가 수익을 조금씩 잘 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도 또 10시에 11시에 추천 종목 상담해갖고 유진 로봇을 어저께 막판에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또 샀는데 네. 그래도 좀 수익을 조금 많이 내고 어제 또 유진 로봇을 또 팔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네. 너무 단기 매매 좋아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유진 로봇도 제법 들고 있었어요.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시청자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뿌듯하시죠? 대안주 보고 가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화성인도였네요. 제가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저 혼자 내려가는데요. 이번에는 정예사단에 저만 내려갑니다.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창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산, 창원, 이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창원! 중심에 있는, 바로 상남동의 서울아동병원 2층입니다. 거기에, 우리 투자증권이 있으니까요. 글로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이 있으시죠? 네, 저도 혼자 합니다. 내일이죠. 27일 시간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지점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인데요.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바로 정면에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참가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 있을 때보다는 둘이 있을 때가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 마음들을 좀 푸근하게 가지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